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법에서 벗어난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아주 힘들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이나 가족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가죠. 법은 종교나 가족 생활에 대해서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나 가족 생활에 대해서 그들 자율에 맡겨놓고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이런 점에서 규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종교나 가족 생활이 법적 규율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규제 없는 상태와 규율이 없는 상태는 그것을 개념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규율은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규범으로 질서를 규율하는 걸 의미하고요. 규제는 규율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사람들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식의 규율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또 제한한다거나 한정하고 또 억압하는 형태의 규율을 의미하죠. 규율에는 이런 규제 형태 말고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의 자율적인 규제라고 그러죠. 자율 형태의 어떤 규율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규율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공장에 대해서 법은 매연을 뽑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제를 두고 있다고요. 반면에 사람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고요.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자율 방식의 규율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돼요. 법이 자율로 규율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나 법의 규율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나 뭐 어차피 자유롭기는 똑같은데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만일에 법적 규율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요. 위태로운 상태가 돼요. 법적으로 규율이 없다면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법이 그 영역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영역을 침해해도 법이 간섭하지 않겠다. 법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나 가족 생활이 자율적으로 다 이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악한이 누군가의 종교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그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율로 규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악한이 종교나 가족 생활을 침해했을 때 그 피해자는 자기가 가진 자유권을 바탕으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해서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나 가족 생활에 대해서 자유를 많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법적 규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법이 그 영역을 자율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적 규제가 없어지거나 축소됐다고 해서 법적 규율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법의 어떤 규율 영역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규율 영역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법은 다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법적인 어떤 규율은 규제와 자율이 이제 서로 대응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규제가 줄어들면은 자율이 늘어나고 또 규제가 커지게 되면은 자율이 축소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쟁점은 뭐냐면은 법적 규율 중에서 규제와 자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규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죠. 실제로 규제와 자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국의 파룬궁의 경우를 한번 좀 볼까요? 파룬궁은 원래 정신수련, 신처수련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니까 원래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율영역에 속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파룬궁이 빠르게 확장하자 중국 당국은 그 단체가 정치 세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1996년부터 파룬궁의 그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했고요. 그 이후로 다 중국에서 활동을 금지했어요. 요즘 길거리에 보면은 파룬궁을 선전하고 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길거리에서 호소하는 내용을 좀 가끔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규율은 규제에서 자율로다가 다시 바뀐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병역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선고했는데요. 그 위헌결정 선고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이들의 어떤 그 권리, 자율적인 어떤 권리, 다시 말해서 종교에 관한 어떤 양심에 따른 어떤 병역 거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됐죠. 자율로 다시 규율이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잠깐 볼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거로는 보기 어렵다. 반면에 대체복무 편입 여부를 판정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또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어떤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이렇게 제도를 합리화하면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은 병역 자원도 확보하고 또 병역 부담도 형평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들은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어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제 위헌 결정을 선고했죠. 이처럼 이제 법적 규율은 규제와 그 다음에 자유를 오고 갈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적 규율의 규율 영역을 벗어났다 또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규제와 자유를 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 규제와 자율의 어떤 이야기, 구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규제는 나쁜 것이고 자율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규제는 그 성질상 억압하고 금지하고 통제하는 거니까 인간 자유의 어떤 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인간에게 달가운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나에게 부과되는 규제가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규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도 나만 달갑지 않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다 달갑지 않을 텐데 그 규제를 만든 이유는 만든 데는 그 이유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즉 규제가 없을 때보다도 규제가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또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간단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원래는 좌측 우측을 모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데 좌측 통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버린 거죠. 그런데 양쪽을 다 통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로교통은 아마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오히려 우측만 통행하도록 규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서로가 다 편안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거죠.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물, 토양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물을 한번 볼까요? 물환경보전법에 보면은 이런 행동 못한다고 쫙 열거해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수역에 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든지 동물의 시체라든지 분뇨, 폐기물 이런 걸 버려서는 안 되고요. 또 하천 호소에서 또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도 못한다. 뭐 이런 등등의 규제를 수없이 두고 있어요. 만일에 이런 규제가 없다면은 환경 침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신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겠죠. 이처럼 볼 때 규제는 그 규제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규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법적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필요한 규제이냐 불필요한 규제이냐, 이거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지 규제 자체가 나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매스컴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규제 철폐, 규제 개혁을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규제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거부감, 그런 거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자유와 자유를 기초로 하니까 그거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헌법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헌법에 호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선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규제를 철폐하는 게 좋다, 또 규제를 개혁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그 개혁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수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규제 철폐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규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규제 철폐를 할 때 가지는 실제적인 효과가 뭔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 규제 철폐가 실제로 할 필요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여지껏 국민이 자유를 뺏기고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규제 철폐인지, 아니면 그 규제를 철폐할 경우, 그것을 규제를 풀 경우에 어떤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고 반면에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환경 규제를 해제한다. 잘못 해제하게 되면은 환경 침해 회사들은 신이 났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일 거예요. 반면에 많은 국민들은 환경이 주는 혜택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요. 독과점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규제를 풀면은 시장을 독점한 사업가들은 신이 날 겁니다. 큰 수익을 얻을 거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과점 가격, 카르텔 가격 속에서 비싼 돈을 주고 똑같은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거라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규제는 나쁜 것이고 자유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화된 어떤 선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슬로건은 이거죠.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나쁜 것이다. 그 규제는 없애야 된다. 그러나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를 총정리할게요. 공법관계든 사법관계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법률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모든 사물이 나의 것, 너의 것 또는 국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물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법이 모든 사물을 규율하고 있고 그 규율할 때 사법적인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고권관계도 있고 그 고권 속에는 자율뿐만 아니라 규제도 있는데 그 규제가 있고 고권 행사가 됐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사회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불합리한 고권 행사, 이런 거를 경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단 모든 사물이 법에 규율된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가 봅시다.